안녕하세요. 엑셀부터 구글까지 엑스고입니다. VBA라고 하는 엑셀에서 쓰는 코딩 언어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VBA가 무엇이고 왜 배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VBA 뿐만 아니라 코딩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했어요. 무조건 타이핑을 많이 쳐라, 그래야 머리에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많이 했었다면, 최근에는 GPT가 코드를 만들어내고 있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드를 몰라도 코딩할 수 있는 시대, GPT로 우리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 GPT로 만든 코드를 읽을 수 있는가, 읽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초점을 맞춰서 읽기 위해서 최소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될까를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영상도 이 개념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볼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엑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엑셀은 마우스 클릭, 키보드 누를 때마다 코드가 만들어지고 실행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엑셀은 코드로 움직인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셀에다가 글씨를 제가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한 것과 엑셀의 코드창을 열어서 이렇게 코드를 실행한 것, 이 두 가지의 결과물은 완전히 같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VBA는 엑셀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미국인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한국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럼 그 사람과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입사원이 한국어를 배우던지 제가 영어를 배우던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갖춰야겠죠. VBA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코드는 아무 의미 없는 코드들을 좀 적어놨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어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진 네가 해, 여기서부터는 내가 할게,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해줘,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엑셀에다 코드를 쓰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마우스나 키보드로 했었던 작업들 다 코드가 존재하고요. 그 코드들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실행시킨다면 정확하게 같아지는 겁니다. 즉 코드를 짠다라는 건 내가 해야 될 일, 할 일을 예약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전날의 날짜를 입력하고요, 로우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로 지점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요. 매일 달라지는 건 범위만 다르고, 어제까지는 100행이었는데 오늘 데이터 봤더니 150까지 있더라, 이렇게 범위만 달라지고 작업이 같다면 이 작업을 코드로 짜서 예약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VBA를 써야 되는 이유, 우리는 엑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엑셀이 쓰는 언어를 알면 조금 더 엑셀을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엑셀은 왜 쓸까요? 간단합니다. 사장님이 쓰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장님도 쓰시고요, 본부장님도 쓰시고 팀장님도 쓰시겠죠. 결과적으로는 점유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점유율이 높다라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써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생산성이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팀의 실적을 분석하는 VBA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만 다르고 보고서 형식은 같다면 옆 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자기 팀 데이터로 넣고 돌린다면 그 팀에 맞는 보고서가 나오겠죠. 어차피 회사에서는 나한테 똑같은 임금을 주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킬 거면은 굳이 배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 반복은 코딩이 제일 잘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서 그 트렌드, 흐름에 맞게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좋은 개념이죠. 그런데 현실은 7시간 반 동안 엑셀 작업하다가 30분 만에 그럼 어떤 걸로 할까요? 그거 제일 위에 있는 걸로 해 하고 의사결정하시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이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즉 데이터의 의미를 찾아서 분석하는 작업, 이런 반복 작업은 코딩에게 시키고 남는 시간에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VBA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VBA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VBA는 엑셀을 잡고 많이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엑셀 자체가 데이터를 많이 담는 도구이기 때문에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VBA는 많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VBA는 엑셀에만 그치지 않고 파워포인트라든지 워드라든지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결성도 되게 좋고요. 탐색기라고 써놨지만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읽어오거나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엑셀에는 100만행까지 있죠. 100만행 이상의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담아할 수도 있고, 이 연결 작업 또한 VBA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작업,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엑셀 시트에 규칙대로 정리할 수 있고, 크롤링이라고도 하죠. 이런 작업도 VBA로 가능하고요. 엑셀에 이메일 리스트가 쭉 있을 때 각각의 이메일로 각각의 첨부 파일을 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공 데이터라든지 기업들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API 형태로 공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API의 매뉴얼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코딩 지식이 없다면 쓸 수가 없죠. VBA를 이용하면 API와 엑셀 파일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워포인트랑 연결을 해서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슬라이드를 한 번에 제작하거나 한 번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트별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취합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취합을 위해서 엑셀 파일을 쭉 보내고 그걸 받아서 하나씩 복붙 하기보다는 그 파일들을 열어서 한 번의 데이터를 하나의 엑셀 파일에 옮겨 담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범위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지만, 엑셀은 10만행이 넘어가면 함수를 쓰기가 부담스러워지죠. 엑셀은 10만행이 넘어가면 함수를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좀 느려지죠. 그럴 때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놓고 내가 작업할 데이터만 뽑아와서 그것만 작업하고 다시 저장하는 방식이 굉장히 이상적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VBA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체, 변수, 프로시저, 그리고 어떤 문법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이벤트는 이 재생 목록에서는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벤트는 이 4가지를 이용해서 만든 코드들을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실행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 예외 처리라든지 VBA에 대한 깊이 없이 접근을 하면 잘못하면 파일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급 기능이라든지 다른 별도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VBA는 2025년 기준으로 3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VBA 공부하려고 하는데 파이썬이나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드려요. 여기서 나오는 개체, 변수, 문법에 있는 이 개념들은 웬만한 코딩 언어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가 보다는 먼저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파이썬을 마스터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VBA를 마스터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2개의 언어를 마스터하는 데는 최소 1시간 30분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이 문법의 사용법만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언어에서 없는 것들은 조금씩 있는데 부차적인 것들인 경우가 많고요. 핵심적인 개념들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는 VBA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VBA는 오피스에 특화된 도구예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에 특화된 도구입니다. 엑셀을 기반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하던 일을 바로 자동화하기가, 바로 프로그래밍화하기가 편해요. GPT로 코드를 만들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GPT로 코드를 만들면 되고요. 그 코드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왜 VBA야? 파이썬을 배워도 되고 노드.js, 자바, 플러터, 최근에 많은 언어들이 각광받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개념은 다른 언어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VBA 지식이 있으면
다른 코딩 언어로의 확장도 쉽기 때문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VBA를 먼저 해서 개념을 익힌 개념들로 다른 언어들로 확장해 나가는 학습 방법은 어떠실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하나의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바로바로 최대한 만들자마자 바로바로 올릴 예정이고요. 또 저는 실습을 많이 강조합니다. 무조건 직접 해보셔라, 업무에 접목하셔라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번 재생 목록에 있는 개념 소개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길 추천드려요.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자기 전에만 요거를 틀어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엑스고였습니다.